성투하세요. 영학입니다.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이 최고가를 돌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절부절 못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포모에 빠지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한국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비트코인 ETF의 승인 및 상장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비트코인의 현물 ETF 상장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부탁드려요. 혹시나 ETF와 선물, 현물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다면 뒤쪽으로 빠르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선 ETF는 무엇일까요? ETF는 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펀드는 내 돈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직접 기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뉴스를 찾아보고 등등등 귀찮은 일을 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알아서 내 돈을 투자해주죠. 물론 우리는 수수료라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수수료가 꼭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뒤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운데요. 펀드는 일반적으로 금융사에서 가입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가입해야 한다면 불편하겠죠? 거기다가 인터넷에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급전이 필요할 때 쉽게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고 싶을 때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ETF인데요.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펀드로 우리가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것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선물과 현물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물을 예로 하나 들어보자면 아이폰 신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출시 예정이지 아이폰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요. 이때 핸드폰 판매 대리점에서 사전 예약을 합니다. 사전 예약은 아이폰의 가격을 다 결제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으로 약 10%만 주면 아이폰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이 선물 계약입니다. 영어로는 퓨처입니다. 미래에 벌어질 거래를 계약금만 주고 먼저 그 권리를 사는 것이죠. 아이폰을 주식 증권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현물은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핸드폰 판매 대리점에 가서 거기 있는 재고를 바로 구입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앞에서 설명한 ETF와 선물 현물을 이해하셨다면 비트코인 선물 ETF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물 ETF는 실제로 비트코인이 거래되지 않지만 계약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것이고, 현물 ETF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거래하여 실제 비트코인을 투자자가 매수, 매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늘고 유동성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현물 ETF에 상장하는 큰 이유는 콩, 금, 은, 옥수수 등 각종 원자재와 필수 식량을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동급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ETF들이 승인되었으니 진짜 비트코인이 미래 화폐가 되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틀렸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세 가지 입장을 들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거래소의 입장, 세 번째는 자산운용사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의 입장입니다. 각 국가의 화폐는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화폐로 거래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한다면 누가 거래했는지 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의 손실로 이어지고,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 개인의 자산이 올라가도 세금을 받기가 힘듭니다. 비트코인을 증권 자산으로 인정해준다면 화폐의 경쟁력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물 ETF를 승인해주면 시세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현물 ETF 승인은 비트코인이 진짜 화폐가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증권거래소의 입장입니다. 이 증권거래소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아닌 채권과 주식을 거래하는 우리 한국거래소 같은 증권거래소인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들의 매수 매도는 엄청납니다. 주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고
엄청나게 사고 팔고를 반복하죠. 증권거래소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겁니다. 코인 거래소는 수수료를 엄청 챙기는데 이 수수료를 가지고 오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소는 ETF를 통해서 거래 수수료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비트코인 ETF 상장을 꺼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수 매도를 진행해 거래량이 엄청날 것이고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가 크게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자산 운용사의 입장입니다.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ETF는 펀드의 한 종류로 운용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ETF에 자금이 몰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죠.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도 현물 ETF는 너무나 군침 도는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코인의 너무나 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ETF를 이용하고 자산 운용사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이 흥분해서 ETF를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게다가 매수 매도가 반복해서 이루어질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이죠. 국가, 증권거래소, 자산운용사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현물 ETF를 승인했을 뿐 진짜 비트코인이 미래 화폐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물 ETF 승인은 우리 투자자들이 전혀 흥분하고 달려들어야 할 뉴스가 아닌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코인들의 수급이 있을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국 영원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보안 시스템일 뿐이며 비트코인 자체가 블록체인이며 결국 비트코인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의 내용을 바꾸고 조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수천만 권이 인쇄되어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고 이 성경책을 조작하려면 수천만 권의 성경책의 단어를 다 조작해야 합니다. 성경책 하나하나가 블록이 되어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 이것이 블록체인의 조작 불가능한 보안인데요. 언뜻 들어보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를 기록하기 위해 모든 책에 다 기록해야 하니까요. 혹시 은행이 사이버 공격을 당해서 내 예금과 적금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우리 은행은 충분히 보안이 확보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보다 훨씬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말이죠. 오늘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과 그 의미, 그리고 간단하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앞 내용 중에 말씀드렸듯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국 영원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다면 그게 초월하는 사람이고요. 코인을 매매하시던 아니시던 모두 건강한 투자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영상도 원하시면 구독하셔서 빠르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